안녕하세요. 오늘은 비전공자였던 제가 어떻게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직무 취업 준비를 했는지 그 과정에 대해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굳이 실패에 저렇게 빨갛게 칠한 이유는 이 실패를 통해 배우고 느낀 점이 많았기에 이번 영상에서 공유를 해보려 해요. 지난번에 얘기를 했지만 못 보신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간단하게 제 소개를 하자면 저는 미디어 전공을 하고 이제 미디어 전공으로 학부 졸업을 한 문과생이었습니다. 이후 석사를 데이터 분석으로 진학을 했고요. 또 1년간의 취업 준비 끝에 대기업 SI 업체에서 현재는 데이터 분석가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다룰 주제는 크게 이렇게 5가지입니다. 먼저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들이 필요한 회사들이 어디 있는지 쭉 살펴보고 이 회사들의 채용 절차가 크게 2가지로 나눠지는데 이걸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비전공자분들이 이쪽에 취업 준비를 하기 위해서 갖춰야 할 것들이 뭔지 말씀을 드릴 거고요. 뒷부분에는 코로나 시국과 함께 제가 상하반기를 준비하면서 느낀 점과 제 실패 경험 그리고 성공 경험을 공유할까 합니다. 먼저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들을 필요로 하는 회사는 아래와 같고요. 데이터 분야는 데이터 엔지니어, 머신러닝 엔지니어, 딥러닝 엔지니어까지 직무가 다양합니다. 그리고 이 직무들이 갈 수 있는 회사는 크게 4가지 부류가 있어요. 금융권, 일반 대기업, IT 대기업, 중견 스타트업 이렇게 분류가 됩니다. 그리고 굳이 이렇게 정렬을 한 이유는 좌측으로 갈수록 공개 채용을 하고 우측으로 갈수록 상시 채용을 해요. 하지만 요즘에는 이제 금융권 일반 대기업도 공채를 많이 폐지하고 상시 채용, 경력직 채용으로 전환을 하는 상황입니다. 이게 신입은 대체 어디서 경력을 쌓아라는 건지 아주 많이 답답한 상황인데요. 그래도 이쪽 직무로 신입 채용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이번 영상을 보시고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신입 채용은 공개 채용과 상시 채용 이렇게 2가지 방법이 있는데 각각 살펴보자면 공개 채용을 하는 회사의 경우에는 이렇게 3가지 단계로 구성이 돼요. 그리고 2번째 단계에서 이렇게 1번 아니면 2번 둘 중 하나의 전형을 응시하게 될 텐데 첫 번째는 이제 코딩 테스트랑 인성 검사를 같이 보는 경우고요. 2번째는 인성 검사와 적성 검사를 같이 보는 경우입니다. 이제 코딩 테스트와 적성 고사를 같이 보게끔 하는 그런 극악무도한 회사는 없을 거예요. 만약에 있다면 피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지난 상반기에 CJ 올리브 네트워크스에서 머신러닝 엔지니어 직무였는데 적성 고사를 응시하게 했어요. 코테를 보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제 같은 회사 CJ 올리브 네트워크스에서 AI 리서처 직무로 작년 하반기에는 알고리즘 코딩 테스트를 보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같은 회사임에도 불구하고 또 같은 회사의 유사한 직무임에도 불구하고 매번 코딩 테스트를 보는지 적성고사를 보는지 이게 바뀐다는 거죠. 따라서 본인이 지원하는 회사 공채가 이제 올라오게 되면 올해는 코딩 테스트를 보는지 아니면 적성고사를 보는지 꼭 미리 확인을 하고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기술 면접과 임원 면접인데 이걸 하루 만에 보는 회사도 있고 그냥 면접이라고 해서 이걸 섞어서 보는 회사도 있고 또는 기술 면접, 임원 면접 이렇게 2가지로 쪼개서 보는 회사도 있어요. 하지만 이 면접 스타일이 다르기 때문에 이 질문을 각각 다르게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기술 면접의 경우에는 나오는 내용이 크게 2가지로 나눠지는데 첫 번째는 그 직무와 관련된 기술 질문을 할 수 있고요. 2번째는 내가 자소서에 언급해놨던 기술에 대한 질문을 깊게 할 거예요. 따라서 이거는 미리 예상 질문을 뽑을 수 있기 때문에 미리 예상 질문과 예상 답변을 만들고 본인이 철저하게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자소서에 내가 이 기술을 사용해서 어떤 알고리즘을 만들어놨다고 적어놨는데 그걸 설명을 못하면 진짜 난감한 상황이 되거든요. 네, 어쨌든 준비를 기술 면접은 빡세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기술 면접은 오히려 직무 적합성이나 이 사람의 전문성을 평가했다면 임원 면접에서는 이제 이 사람의 인성, 가치관, 직업관 같은 질문들을 더 많이 해요. 상시 채용도 이 경우와 크게 다르진 않는데요. 준비해둘 거는 이제 이력서와 포트폴리오입니다. 이런 식으로 저는 만들어 왔었는데 포트폴리오는 이제 PPT로 구성을 해서
제가 했던 프로젝트 관련 이미지들 그리고 뭐 수상 내역들을 기록했고요. 또 이력서 같은 경우에도 정해진 양식은 없는데 제가 생각했을 땐 본인의 강점이 최대한 부각이 되도록 구성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본인이 수상 경력이 많다 하면 그게 좀 앞으로 나오게끔 그렇게 구성을 하면 확 눈에 띄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제 상시 채용 과정에서도 이력서랑 포트폴리오를 내고 합격을 하게 되면 코딩 테스트 링크를 주거나 아니면 사전 과제를 제공을 해요. 특히 아까 4가지 기업 유형을 우리가 살펴봤잖아요. 그 중에서 중견 스타트업에 해당하는 기업들은 이 사전 과제 주는 것을 되게 좋아해요. 예를 들어서 이제 직무가 머신러닝 개발자였다고 하면, 머신러닝 엔지니어였다고 하면 그 회사의 상품 데이터들을 주고 그 상품 카테고리를 분류하는 머신러닝 모델을 개발해봐라, 이런 식으로 미션을 제공합니다. 그리고 이 테스트까지 통과를 하게 되면 여기서도 기술 면접, 임원 면접을 진행합니다. 결국 그룹핑을 하자면 이제 둘 다 서류, 코딩 테스트, 면접 이렇게 크게 3가지 전형으로 나눠지는데 차이점은 공개 채용은 되게 느리게 진행이 돼요. 예를 들어 상반기로 기준을 한다면 3월에 서류를 뽑고 4월에 코딩 테스트를 보고 6월에 면접을 봅니다. 이렇게 중간중간 한 달 또는 한 달 반 정도의 텀이 있어요. 반면 상시 채용 같은 경우에는 정말 빠르게 진행이 돼요. 한 달 안에 끝나기도 하고요. 웬만하면 2달을 넘기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이 두 전형의 스타일이 다르기 때문에 이걸 효율적으로 진행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거는 조금 이따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비전공자도 이 두 전형을 뚫을 수 있나요? 네, 할 수 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이번에 저와 함께 입사한 동기들 중에서도 인공지능 데이터 분석 직무에 근무하는 문과생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회사 선배님들 말에 따르면 이 추세가 점점 많아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더 많은 문과생 그리고 타 전공생 분들이 이 분야를 도전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이쪽에 지원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게 있는데요. 바로 자격 요건과 경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건 비전공자뿐만이 아니라 모든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지원자들이 갖춰야 할 역량이긴 한데 특히 비전공자들에게 더 깐깐하게 요구를 합니다. 왜냐하면 전공자들은 이미 그 사람의 학위가 그 사람의 전문성, 실력을 증명해주기 때문이죠. 따라서 저희 같은 비전공자들은 다른 걸로 그걸 입증해내야 됩니다. 또 면접에 들어가 보시면 알겠지만 면접 지원자들 중에서 현직자와 유사한 경험을 쌓은 대단한 친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석사생들은 이미 랩실에서 다양한 알고리즘을 구현한 경험이 있을 거예요. 따라서 본인이 비전공자라면 그 경험을 대학원에 입학을 해서 가서 쌓을 수도 있고 또는 외부 프로젝트에 참여를 해서 쌓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경험이란 건 다른 게 아니에요. 데이터 분석 프로젝트를 많이 해보는 겁니다. 데이콘이라는 이제 데이터 분석 경진대 사이트가 있는데 여기서 맞는 대회를 찾아보셔도 되고 캐글은 이제 전 세계에서 다 뛰어드는 데이터 분석 경진대 사이트예요. 또 요즘 각 정부기관별로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뭔가를 해보려고 애쓰고 있어요. 그래서 다양한 공모전을 열고 있는데 여기에 참여해보는 것도 좋은 스펙이 될 거예요. 그리고 자격 요건을 갖춰야 되는데요. 만약에 본인이 데이터 분석,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직무를 희망한다면 위의 3가지 자격증을 주목하면 좋을 것 같고 딥러닝 개발에 오히려 집중을 하고 싶으면 밑에 적어둔 TensorFlow Developer Certification 이 자격증에 도전을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아예 컴퓨터 공학 기초 지식이 있다는 걸 증명하려면 정보 처리 기사를 따도 되겠죠. 하지만 이거는 본인이 데이터 사이언스, 인공지능, 컴퓨터 공학 또는 통계학으로 석사 과정을 들어가게 된다면 굳이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석사 학위가 이미 자격 요건이 된다는 걸 말해줄 거거든요. 근데 나는 만약 비전공자인데 데이터 사이언스 대학원을 가기 싫다면 자격증으로라도 본인이 전공생 못지않게 그쪽 분야 지식을 갖추고 있다는 걸 입증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이제 제 얘기를 해볼게요. 저는 지난 상반기를 시원하게 말아 먹었는데요. 그때가 석사 마지막 학기였는데
공채가 안 뜨는 거예요. 자소서는 다 써놨는데 이제 채용을 안 열어요. 이게 코로나 때문에 많은 기업이 채용을 안 한 것도 있고요. 또 제가 준비를 미흡하게 해서 우후죽순 다 떨어졌고 딱 한 군데 말고는 면접을 가보지도 못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을 했을 때 그때의 문제점을 곱씹어 보자면 우선 첫 번째로 지원 직무가 명확하지 못했어요. 서비스 기획부터 딥러닝 개발까지 지원 범위를 너무 넓게 잡은 게 저의 가장 큰 패착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딥러닝 엔지니어로 쓴 자소서를 서비스 기획 직무로 수정을 하려면 텍스트를 거의 다 뜯어 고쳐야 돼요. 그러다 보니 자소서 하나하나 쓰는 게 너무 힘들어서 지원 자체를 많이 못했습니다. 또 취업 준비에만 온전히 몰두하지도 못했어요. 원래 정석대로라면 자소서를 제출한 그 다음날부터 기계적으로 코딩 테스트를 준비해야 되는데 저는 자소서 합격 연락이 올 때까지 한 몇 주를 다른 일을 하면서 시간을 보냈어요. 즉 모든 시간을 그때그때 취업 준비에 갈아넣지 못했죠. 비겁한 변명이긴 한데 그래도 저는 제가 생각했을 때 저의 취업 실패 원인 중 가장 큰 것은 1번 지원 직무가 명확하지 못했다는 것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하반기를 준비할 때는 직무를 완전 좁히고 들어갔어요. 그리고 직무를 좁히되 지원하는 회사의 양을 엄청 늘렸습니다.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제 두 직무로 제가 좁혀놨기 때문에 자기소개서를 이렇게 복사해서 붙여넣는 게 가능해졌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직무에 맞게 예를 들어 데이터 분석가에 맞게 베이스 자소서를 만들어두고 다른 회사는 이름만 바꿔서 그 회사 이름만 바꿔서 제출을 계속했어요. 이제 다른 직무들은 모르겠는데 특히 IT 그리고 데이터 사이언스 분야는 그 내가 지원하는 회사에 대한 관심, 충성도 이런 거라기보다는 내가 얼마나 잘하는 사람인지를 어필하는 게 더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의 직무 적합성 그리고 경험이 더 중요한 바닥이에요. 그러다 보니 모든 회사마다 내 영혼을 다 갈아서 쓸 필요가 없어요. 이 회사가 이 기업이 나에게 유년 시절 어떤 의미였는지 이런 내용 적을 필요 없어요. 오히려 자신이 지원한 직무와 그와 관련된 경험만 서술하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복사 붙여넣기가 충분히 가능한 직무입니다. 그리고 스타트업의 경우에는 다들 취업 준비를 하면 들어보셨을 텐데 원티드와 링크드인이라는 사이트가 있잖아요. 거기에 제 포트폴리오랑 이력서를 압축 파일로 저장시켜 놓고 보이는 데이터 사이언스 공고마다 다 뿌리고 다녔어요. 농부가 씨를 뿌리듯이 이렇게 제 포트폴리오를 뿌리고 다녔습니다. 그렇게 해서 연락이 아예 안 오는 곳도 있고 지금까지 안 오는 곳도 있고 그리고 바로 다음날 오는 경우도 있었어요. 이렇게 포트폴리오나 이력서를 뿌리고 다니게 되면 연락이 오면서 코딩 테스트 면접 일정이 잡히게 될 거예요. 그거를 한번 해보면서 다양한 경험을 쌓는 걸 추천드립니다. 여기서부터는 조금 주관적인 의견이라서 본인의 상황에 맞게 적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공개 채용과 상시 채용의 스케줄링과 관련된 내용인데요. 제 경험상 저는 아까 대기업 자소서를 뿌리는 대기업 전형과 그리고 스타트업 포트폴리오를 뿌리는 스타트업 채용 전형을 동시에 진행을 했을 때 시너지 효과가 컸습니다. 특히 스타트업과 대기업을 동시에 시작을 하게 되면 스타트업의 전형이 한 템포씩 빠르게 진행이 될 거예요. 예를 들어 스타트업에서 코딩 테스트를 보고 그 뒤에 대기업 코딩 테스트 일정이 잡혀서 코테를 응시하게 될 거고요. 그 뒤에 스타트업에서 면접을 보고 또 그 뒤에 대기업 면접 일정이 잡혀서 대기업 면접을 보게 될 거예요. 이게 동시에 준비하는 거라 힘들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두 전형 다 결국 코딩 테스트와 면접에서 요구하는 내용들은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여러 번 면접을 보고 여러 번 코테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실전 감각을 익히는 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저는 이건 여담인데 스타트업 코딩 테스트에서 나왔던 문제가 대기업 코딩 테스트 때 똑같이 나와서 한 문제를 아예 거저 먹었던 기억도 있어요. 그리고 만약 스타트업이 한 군데라도 붙게 되면 그 붙은 상황에서 대기업 면접 전형이 계속 진행이 될 거예요. 왜냐하면 스타트업은 빨리 전형을 진행을 하고 결과를 알려주기 때문이죠.
사실 스타트업 회사에게는 미안하긴 하지만 이 회사를 한 군데 붙은 상황에서 남은 대기업 면접 전형을 준비하는 게 일종의 보험 같은 거여서 준비하는 취업 준비생 입장에서는 마음이 편할 거예요. 따라서 저는 그런 몇 가지 좋은 효과를 봤어서 만약 본인이 대기업이랑 스타트업 둘 다 지원을 하려고 한다면 둘 다 동시에 진행을 해보는 걸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도저히 챙겨야 할 게 많은데 계속 미루게 된다면 저는 랜선 온라인 스터디 하는 것도 추천을 드려요. 옆에 좌측의 사진이 제가 예전에 이제 취업 준비생 카페죠. 독치사에 스터디를 모집했던 게시글인데요. 저는 서류, 코딩 테스트, 면접 이 모든 과정에서 스터디의 덕을 봤습니다. 먼저 자소서 스터디에서는 매주 업로드랑 첨삭을 병행하면서 일주일에 2개 이상 3개 정도의 서류를 완성하는 루틴을 만들었고요. 또 이렇게 서류에 몰입할 시기에는 또 코딩 테스트를 미룰 수도 있어요. 하지만 코딩 테스트 공부를 정말 이틀, 3일만 안 하게 되면 감이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걸 방지하려고 매일 문제를 풀었는지 체크하는 스터디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전형 후반쯤에는 스터디원들과 함께 화상 면접에 익숙해지도록 여러 차례 연습을 했고요. 이렇게 실전 연습을 해보는 것도 꼭 필요합니다. 만약에 면접 일정이 나오게 된다면 줌, 팀즈, 웹엑스, 구글밋 중에서 어떤 화상회의 플랫폼으로 접속을 하는 건지 꼭 확인을 해보고 미리 들어가서 연습을 해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안 쓰던 화상회의 툴이어서 딱 그때 쓰려고 하면 당황할 수도 있거든요. 이제 마지막은 좀 진부한 얘기긴 하지만 마인드 세팅이에요. 사실 서류에서 떨어지는 게 제일 허탈하고 현타가 옵니다. 이때는 저는 자기 합리화를 하려고 했어요. 아직 해야 할 일들이 너무 많이 남아있으니까요. 그래서 어차피 그 회사 블라인드에서 평도 안 줬는데 잘 됐지 뭐 이렇게 정신승리를 하고 다음 전형을 준비하려고 했습니다. 슬퍼할 시간이 없었어요. 그리고 중간 전형들, 코딩 테스트나 면접을 준비할 때는 이 마음가짐이 도움이 됐습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준비를 했는데 니네가 날 떨어뜨린다고? 후회할 텐데? 약간 이런 느낌으로 준비를 했어요. 사실 그렇게 준비를 해도 저를 떨어뜨리는 회사는 정말 많았지만 그래도 저렇게 당당하게 매 면접에 임했던 게 그런 태도가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을 해요. 사실 다른 사람들은 아무도 몰라도 나는 내가 지금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지 알잖아요. 그래서 그 시간을 믿으라는 말을 꼭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사실 제가 상반기에 다 떨어지고 블로그에 이런 글을 써놨더라고요. 그 조인성 주목으름 짤과 함께. 그럴 일이 없으시길 바라지만 만약 다 떨어지게 된다면 이때는 자기 합리화가 아니라 자기 객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하루 정도는 펑펑 운 뒤에 차분히 책상 앞에 앉아서 왜 내 이 상반기는 실패로 끝났는지 복귀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복귀를 할 때는 내가 어느 전형에서 주로 떨어졌는지, 시간 분배는 전형마다 어떤 식으로 했는지, 내가 과연 밀도 있게 준비를 했는지 스스로 질문을 하고 답하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느낀 것들을 반영해서 계획을 세워야겠죠. 사실 이번 영상을 준비하면서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이 없을까 많이 고민을 했어요. 그리고 코테, 서류, 면접을 준비할 때마다 좀 쌓아두고 정리해둔 자료들이 있는데 그걸 여기에 다 담기는 어려울 것 같아서 이 영상을 시작으로 시리즈처럼 준비를 해보려고 해요.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짬내서 만들고 꼭 업로드를 해보겠습니다. 영상을 보시면서 이해가 되지 않거나 궁금한 지점이 있다면 언제든 메일 그리고 댓글로 물어봐 주세요. 최대한 빨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영상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